유튜브에서 송출되는 광고 중 가장 보기 싫은 광고를 투표한다면 가장 많은 득표를 받는 어플 중 하나는 바로 틱톡입니다. 세계 최초 100조 스타트업이자 현재 10대, 20대에게 주로 이용되며 총 15억 명의 사용자 수를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은 15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재미있고 중독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플랫폼인데요. 최근에는 틱톡 for Business라 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서 자신들만의 광고 플랫폼을 론칭하기도 하며 구글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틱톡은 지난 3월 못생기거나 가난해 보이는 사람 혹은 장애인의 영상은 노출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구동시키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의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이것은 3월 17일 영국의 더 인터셉트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중국에서 만든 동영상 공유의 틱톡이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영상을 외모 등을 기준으로 선별되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죠. 추천 피드는 틱톡 앱을 구동하자마자 맨 처음 열리는 페이지로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모든 이용자들이 이 어플을 이용하는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인터셉트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틱톡은 자사 직원들에게 장애가 있는 신체 형태, 너무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 못생기거나 변형된 얼굴 등의 동영상은 삭제해라,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나 배경 등의 영상도 배제시켜라, 매력이 없는 영상은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할 가치가 없다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더 인터셉트는 과거 미국 국가안보국의 폭로를 처음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등이 설립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상당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틱톡 역시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앱에서 따돌림과 헤이트 스피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고 안 좋은 관심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죠. 사실상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하에 부당한 검열을 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달 후 이러한 틱톡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애플 아이폰에서는 iOS 14 개발자 버전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이 보안 업데이트에서는 보안 기능이 하나 추가됐죠. 만약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는 클립보드에 무단으로 접근할 시 이러한 행위를 사용자에게 팝업 알림창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영국의 기업가인 제레미 버지는 틱톡이 사용자의 정보를 미친듯이 빼돌리는 상황을 녹화하여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단 25초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18번이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틱톡 어플을 실행하는 도중이 아닌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틱톡은 사용자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사용자가 어떤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그곳에서 타이핑하는 모든 정보를 빼돌려 중국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사실을 접한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화웨이에 이어 틱톡 역시 미국의 표적으로 찍힐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틱톡은 2019년 2월에 이미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인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O로부터 과징금 570만 달러 한화로 약 68억 원을 부과받은 바가 있고, 그때 미국 내에서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앱이라는 논란까지 일었었기에 이번에 밝혀진 사실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최근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한 어플이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인도에서는 중국 앱을 지워버리는 어플이 유행했었는데요. 중국 제거 Remove Chin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을 찾아 모두 제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앱을 전부 삭제하고 나면 멋져요, 이제 중국 앱이 하나도 없군요 라는 알림도 띄운다고 하죠. 5월 말에 출시된 이후 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면서 인도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어플을 퇴출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죠. 서드파티 앱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라는데, 뒤늦게나마 이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된 세계의 네티즌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어플을 다운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중국 제거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
원래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입각하여 세계의 중심이란 의미로 중국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여태까지 중국의 온갖 추태를 목격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 역시 전혀 다른 의미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 퍼져 중국인들이 한국을 욕한다든지 한국인들이 한자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주장한다는 말이 퍼져 중국인들이 한국을 욕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또한 인쇄술의 경우 중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였지만 금속 활자본은 한국의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인데 중국은 한국이 이것을 통해 활자 기술 역시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다는 황당한 열폭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 스스로 문화유산을 다 불태워버린 것을 생각 않고 한국에게 열폭하는 모습이 황당할 따름인데요. 이외에도 중국은 별 얼토당토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소국 주제에 대국인 중국에게 대든다 뻔짠하기 일수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일수록 더욱 대국으로 보이긴 힘들 텐데 말이죠.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중국을 문화의 발상지인 대국으로 여기기보다는 자국의 시스템에 혼란만 안겨다 줄 뿐인 민폐덩어리로 여기는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는 일본의 기업이 한정판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이것을 선점하여 구매한 뒤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일본인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이들의 열의 9은 중국인이라는 보도를 하며 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을 막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달라 라고 말하지만 중국인들은 이에 화를 내며 항의를 하고 하다못해 상품의 이름을 모른다면 이 상품을 좋아하게 된 특장점을 알려달라 라고 말해도 화를 내며 항의를 한다고 하죠. 심지어 이 항의마저 모두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줄을 기다리던 일본인들에게 민폐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이 정말로 대국이었던 시절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민폐의 국가로 전락해버렸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거 조선이 사대했던 국가의 명나라의 황제 중 한 명이었던 만력제는 왕자 시절 장거정이라는 명재상에게 철저히 교육받아 성군의 자질을 보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거의 아버지에 가까울 정도로 엄하게 만력제를 가르쳤던 장거정은 만력제에게 있어 우상 그 자체였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 만력제는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하여 부정부패를 잡았고 당시 명나라에 번영을 불러올 수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성군을 만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이때의 중국은 정말로 대국이라고 칭해도 모자름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장거정이 사망한 이후 모든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만력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며 청렴결백의 상징이라 여겼던 장거정이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정하게 쌓아왔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력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만력제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장거정도 이렇게 썩어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도 부정해 보이는 다른 신하들은 얼마나 썩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역겨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전대미문의 황제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잠시 하고 멈출 것이라고 예측됐던 이 황제의 파업은 무려 3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으며 명나라의 정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1592년 이웃나라 조선에는 왜군이 침투하는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온 왜군의 기습에 200년 동안 평화로웠던 조선은 속수무책일 따름이었는데요. 조선은 당시 사대하던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지만 명나라의 관료들은 섬해적 놈들 따위에 조선이 질 리가 없다 라며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30년간 파업을 하던 만력제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사신은 왜군이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며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왜군이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들은 만력제는 황제 몰래 재산 빼돌리기나 하는 관료들과 달리 조선은 대대로 명과의 의리를 지킨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즉시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명예 관료들은 오랑캐 일에 끼어들어봤자 손해만 볼 뿐입니다. 현재 명예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니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반대하였지만 만력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조선은 수많은 의병과 용맹한 장수들의 활약으로 왜군의 침략을 상당 부분 저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군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는데요. 만력제는 자신이 보유하던 수많은 은을 조선에 지원하고 임진왜란의 승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순신에게 대명수군정 일품 도독의 품계를 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왜군이 또 조선에 침입하는 정유재란이 터지자 그때는 무려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조선에 파견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때 일어난 대기근으로 인해 조선 백성들이 굶고 있자 만력제는 국고는 물론이고 개인 금고까지 털어 조선에 100만 석의 쌀을 보냈습니다. 무려 9만 톤에 이르는 식량이었기에 조선은 멸망 직전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당시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린 선조보다 만력제를 더 칭송하기도 했죠. 선조 이후 왕에 올랐던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칠 때 조정의 대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배경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나라는 조선에게 빛 그 자체인 국가였는데, 유교의 충과 의리가 국가의 근본 이념인 조선이 그것을 배신한 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조선에서는 만력제가 죽은 이후 만동묘라는 사당도 세워 명나라 대신 제사도 꼬박꼬박 지낼 정도로 만력제에게 극진했습니다. 청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도 지속하여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어왔을 정도이니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의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조선이 청나라에게 필요 이상으로 짓밟혀 군신관계로 전락한 것도 청나라가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으나 조선이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인데요.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초월한 의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국이 문자 그대로 대국이라고 불릴 만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반의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